2부에서는 사연자의 사연을 좀 소개해드리고요. 사연자에게 편지를 써주면서 위로를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이제 곧 사회로 나가야 하는 25살 남자입니다. 요즘 들어 자꾸 우울해요. 주변에 졸업한 친구들은 다 무언가를 이루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나아가는데 저만 멈춰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싶고 막막합니다. 저는 대학생이 되면 어른이 될 줄 알았어요. 자유롭고 자기 할 일도 척척 해내는 멋진 어른이요.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목표를 이룬다고 해도 완벽한 어른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세상에 어른으로서 해내야 한다는 것들을 해내기엔, 또 감당해야 한다는 것들을 감당하기엔 저는 아직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언제쯤 진짜 어른이 되는 걸까요? 네. 네, 진짜. 오늘 정말 우리가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긴 한데 네네. 언제쯤 어른이 될까 네. 하는 사연자님의 막막한 마음이 담긴 사연인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진짜 우리 지금 시대 청년들이 항상 하는 고민들인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요새 되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학기에 휴학을 했잖아요. 그렇죠. 휴학생이죠? 휴학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망나니. 마음이 편한데 편하지 않아. 뭔지 알아요. 약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막 쓰레기처럼 놀고 있는 것 같고 막 약간 휴학한 소감이 어떻냐고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답변을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레기가 된 기분이다. 쓰레기. 뭔가 좀 더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고 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데 네네. 그렇지가. 제가 뭘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죠. 뭘 한다고 제가 뭐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저도 요새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말씀. 저도 좀 또래 분이라서 그런지 좀 공감이 많이 갔어요. 이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같은 교실에서 같은 선생님한테 같은 수업을 듣잖아요. 친구들이랑. 근데 이제 대학생이 오니까 각자 가는 길이 너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는 저렇게 멀리 나아가 있는데 나는 왜 여기 있지? 아직도 여기 있지? 이렇게 고민도 하게 되고 그래서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좀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여자분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취업을 하는 시즌이었어요. 얼마 전까지. 그래서 진짜 누가 봐도 남들이 봐도 잘 됐다 싶은 사람들도 진짜 근데 힘들어 하더라고요. 알고 보면 그쵸. 취업이 뭐 어른의 끝은 아니다. 그렇죠.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편지와 시를 통해서 사연자님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는 그런 시간. 위로의 월드를 좀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자님께 25, 20위, 30 아래 애도 어른도 아닌 나이대라고 누군가 말했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저 나일 때. 작년 이맘때 저도 사연자님과 비슷한 고민으로 교수님께 면담을 부탁드린 적이 있어요. 대학생이 되면 마냥 자유롭고 신날 줄만 알았는데 막상 스스로 모든 걸 해내려니 불안하고 막막하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네가 불안한 건 당연한 거야. 그 나이대에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고. 사연자님은 스스로 멋진 어른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사연자님이 정말 멋진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늘 고민하고 해답을 찾고 성장해 왔으니까요. 세상에는 어른답지 못한 어른들이 정말 많아요. 나이만 먹는다고 다 어른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사연자님이 충분히 멋진 사람일 거라고 믿어요. 멋진 어른이 또 아니면 어때요? 지금처럼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멋진 어른은 아니더라도 괜찮은 어른 정도는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사연자님도 스스로를 믿고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사연자님과 이 세상의 모든 미생들을 응원합니다.
네. 와, 너무 진짜 정성이 깊다. 진짜. 전 중간에 뼈를 때리는 팩트를 발견했어요. 어떤 거요? 어른이 이제 된다고 해서 다 어른답지 못한 어른들도 많다. 진짜. 나이만 먹는다고 진짜. 다 어른인 건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걸 왜 날 보면서 말해요? 당신이 틀리셨나봐요. 맞아요. 네. 교수님이 참 멋있는 분이에요. 그쵸. 이게 불안한 게 당연하다는 얘기가 저까지도 참 든든하게 만드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뭔가 불안하지 않을 만한 해결책을 제시한다기보다 불안해해도 괜찮다. 그게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참 좋네요. 맞아. 저는 그 멋진 어른은 아니더라도 괜찮은 어른 정도는 되어 있지 않을까요? 되게 위로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저희가 꼭 100% 완벽한 어른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치. 그래도 100% 완벽한 어른이 있어도 좀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되게 인간미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질투심 정도는 나지. 네, 약간 인간이 아닌 가능성이 되게 많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좋네요. 네. 진짜 많이 불안해들 하는데 진짜 그런 게 당연한 거니까. 불안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갈대처럼 흔들려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누가 뭐라고 하던데요, 저는. 그래 누가 뭐라고 엄마 해요. 아빠가 이따구로 사니 쓰레기니 농담 쓰고요. 예. 다음 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T.O. 사연자님. 사람 사는 거 참 비슷해요. 제가 요즘 딱 사연자님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제 생각엔 아이 같은 게 썩 나쁜 건 아닌데 세상이 참 이상해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데 자꾸 뛰어보라고 날아보라고 왜 옆에서 성화인지 모르겠어요. 그니까 남들이 뭐라던 적어도 우리가 어른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해 보는 거 어때요? 우선 우리가 이 판단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린 굉장히 어른스럽다는 거예요. 고민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이 모든 게 얼마나 어른스러운 일이에요. 우린 그냥 어른다운 어른이 되려 노력하라는 어른들에게 가장 처음 주어지는 숙제를 열심히 해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긴가민가 싶어도 믿어버려요. 아이 같은 천진난만함으로요. 그래도 영 찜찜하다고요? 완벽한 꿈꾸던 어른이 아니라서? 근데 사실 세상에 완벽한 어른이 몇이나 되겠어요. 아니, 어른 아이를 떠나서 완벽한 인간이 몇이나 있겠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책에서 봤는데 인간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들의 불완전함 때문이라고 해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완전해지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죠. 왜 너무 완벽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인간미 없다고들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우린 어쩌면 죽을 때까지 완벽한 어른일 필요는 없어요. 최선을 다하면 그뿐이죠. 사연자님이 어릴 적 동경하던 완벽한 어른들도 사실은 최선을 다하는 누군가였을 게 분명해요. 내기에도 좋습니다. 그럼 우리 최선을 다해 숙제를 한번 해나가 봅시다. 마샤. 마샤. 부럽다.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 마샤. 진짜 참 무한님답게 경쾌하게 쓴 편지 같아요. 마샤. 어떤 마음으로 쓰셨어요? 이게 조금 무겁지 않게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가볍게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처럼 천진난만하게 생각하면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우리 또 한번 천진난만하게 생각해보자. 그 완벽한 어른일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완벽한 어른인 걸 또 누가 판단을 해요? 그렇죠.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나 약간 그 말하는 게 보면은 완벽한 어른은 필요 없다. 솔직히 자신을 인정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쵸. 저는 어른이라는 거는 자신의 문제를 피해가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연자님은 진짜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이렇게 남에게 물어보고 이런 자세들이 진짜 이거 충분히 어른이에요.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숨기고 회피하고 시간이 되면은 나 안 해 이러잖아요. 이 상황이 문제라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하죠. 그냥 물 흘러가는 듯이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연자님은 되게 그래도 어쨌든 생각을 계속 하시잖아요. 직면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서. 그리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남의 어른이 되면 그냥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안 그러려고 해도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그냥 뭐 이런 인생도 있고 저런 인생도 있고 다양한 인생이 있는 거니까 꼭 어디 표준화돼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지금 막 맞아. 따끈따끈한 생각. 근데 저도 다들 근데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실천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치. 네. 이렇게 다 완벽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요? 맞아요. 누구는 뭐 잘하고 누구는 저거 잘하고 그래야 뭐 사람답게 살지. 네, 그렇죠. 네, 다 공부 잘하고 막 그러면은. 맞아요, 뭐. 저희 엄마도 제가 모자라서 조금 키우는 맛이 있어요. 완전 있지. 그치, 완전 맞아. 재밌잖아. 맛집이야, 맛집. 내일은 무슨 일이 생길까? 네, 조금 그런 결점이 있어도 귀엽게 봐주고 뭐 그러면 되죠. 짱구 봐봐. 네? 짱구가 그렇게 사니까 우리가 재밌잖아요. 보는 게. 되게 재밌잖아. 보면서 웃음 나오고 그쵸. 저게 사람 사는 거지. 맞아. 근데 짱구가 막 완벽해, 막 철수야, 막 그러면 안 보지. 좀 재수 없죠. 네. 절대 이건 저희의 어떤 그 열등감이 아니고. 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뭐 약간 누가 보면 행복회로 돌리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돌리면 어때요? 맞아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은 자기 합리화래자. 너무 좋은 말이다. 진짜 너무 쩌다. 그 말 자체가 합리화야. 오, 대박이다.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대박인 것 같아요. 좋네요. 네. 앞선 이제 두 패널분들과 다르게 네네. 우리 고멜님, 고멜로디님과 저는 아주 짧게 그냥 대충 대충 포엠 시를 좀 써왔습니다. 네. 원래 저희가 반편지 시밤을 하잖아요. 그렇죠. 반편지의 어떤 감촉, 코너 속의 코너 그리고 그 뭐랄까 하이라이트. 그렇죠. 지금 방송에서 제일 재밌는 시간. 여기까지만 수식을 하고 시를 읽어주는 밤 시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모래집. 내 인생의 결말을 느지막이 눈치챘다. 언젠가 나는 놀이터에 앉아 작은 모래집을 부서질 것임을 알면서도 신이 나서 지었다. 문구점의 그 껌은 고작 100원. 나는 이제 10,000원짜리 순댓국을 쉽게 들이키면서도 연신 한숨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작은 성공 뒤에도 큰 실패를 걱정해야 하는. 나는 드디어 눈치챘다. 가까이서 보게 된 내 인생은 하나의 거대한 비극임을.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본인이 쓰신 거 맞죠? 네. 되게 어떤 마음으로 이걸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 준비하면서 그 되게 유명한 사람 중에 개그맨 중에 찰리 채플린 아시죠? 알죠.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저는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이 진짜 비극이라는 거. 왜요? 벌써 왜 그래요? 근데 이거 너무 마음 아픈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 인생이 이제 망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마다 이제 다 슬프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일들을 모르고 지냈었는데 이제서야 나는 그랬구나. 나는 좀 내가 힘든 일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지나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이제 하게 된 거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내 인생에 슬픈 일이 있어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죠. 막 집에 안 좋은 일이 있다거나 막 그런 외부에서 막 무슨 나쁜 일이 있어도 어릴 때는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 나이가 들어서 그때가 되게 힘들고 슬픈 시기였구나 뭐 이런 걸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른이 돼가는 거죠. 그렇지. 약간 뭐요? 저는 그거 있잖아요. 문구점의 그 껌은 고작 100원. 나는 이제 10,000원짜리 순댓국을 쉽게 들이키면서 연신 한숨만. 여기가 어쨌든 100원에서 순댓국은 그래도 한 8,9천 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커졌는데 그런 10,000원을 이렇게 톡톡 쓸 수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 어린아이처럼. 그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먹으면서도 약간 약간 씁쓸한 느낌 있죠. 약간 커피 같은 웩싱 모카골드. 네, 그렇죠. 어렸을 때는 저희는 500원만 있어도 행복했잖아요. 그렇죠. 쓰는 게 너무 많아요. 500원이면 지금 500원으로 뭘 해요? 500원 껌도 못 사. 껌도 요즘 1,200원이에요. 네,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어른이 된다는 거는 작은 성공을 하더라도 기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놀이터 가서 모래집 같은 거 지었었잖아요. 네. 근데 언젠가는 이거 분명히 누가 발로 차서 무너뜨릴 건데 없어지죠. 네. 없어지는 건데 네. 소용없는 일인데도 되게 네. 행복하게 했었는데 네. 이제는 약간 그런 순수함이 사라진 것 같다. 이제는 아예 그렇게 실패나 끝이 보이면 시도조차 안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어차피 무너질 모래성인데 내가 네. 그거를 왜 짓는 거야? 이렇게 맞아요. 해버리니까 뒤를 생각하는 거죠. 그치, 그렇죠. 그치. 사연자님도 네. 어른이 된다는 걸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마냥 행복한 일은 아니니까. 네.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어쩔 수 없지. 약간 팩트를 빡 때리는 빠샤 이런 거는 내 스타일 아니니까. 역시 좋습니다. 그 네. 다음으로는 네. 우리 고운 멜로디님의 시. 네. 고운 멜로디님이 네네. 저희 스타일리스트라는 동아리 내에서 네. 가장 시를 잘 쓰기로 유명해서 아, 네, 그렇죠. 제가 와, 이렇게 저기, 부담감을 네, 확 준다고. 저기 충북 진천에서도 네. 고운 멜로디님 시를 들으려고 네. 오늘 찾아왔다고 아, 해요. 그렇죠. 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후들어 되는 거예요? 네. 아, 네, 죄송하고요. 일단은 저도 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날이 있다. 이게 맞을까 하면서 눈물 짓는 날. 그런 날이 있다. 어디론가 가고 있는지 모르는 날. 그런 날이 있다. 한없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희망의 불씨는 남겨두자. 쨍한 스포트라이트는 아닐지라도 희미한 한 줄기의 빛이 나에게 은근한 위로를 건네줄 테니. 네. 너무 좋네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너무 잘 썼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운 멜로디님한테 이 네. 희미한 한 줄기 빛은 뭐죠? 이게 약간 구체적인 사연이 있는데요. 제가 약간 인턴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감당하지 못한 그 많은 할 일들이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거의 울기 직전이었어요. 너무 헤쳐나갈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상태에서 막 일을 하다가 우연히 밖을 봤어요. 근데 밖을 봤는데 마침 햇빛이 맞은편 건물에서 반사돼서 저쪽을 희미하게 이렇게 비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찰나의 순간에. 그때 딱 갑자기 위로가 들더라고요. 아, 이 햇빛이 반짝이면서 그래, 너 이제 잘하고 있어 라고 되게 희미하지만 이게 뭐 엄청난 쨍한 건 아니지만 잘했어 라고 이렇게 토닥토닥여 주는 것 같더라고요. 순식간에 종교 방송도 아니, 그런 건 아닌데요. 아, 진짜. 아니, 근데 정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갑자기 일하다가 딱 그냥 우연히 봤는데 그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그럴 때 있어. 네. 전 이게 은유적인 표현인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진짜예요. 아니었군요. 근데 약간 진짜 저도 빛이었어. 네. 그런 적 있었던 게 네네. 진짜 우울한 날이었어요. 네. 막 여자친구랑 헤어진 날이었는데 네네.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오는 거예요. 완전 지금 상황이 엄청 나는 한 네네. 줄기 햇빛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네네. 지금 비가 오니까. 네. 근데 길가에 민들레가 피어 있는 걸 보고 아, 네. 뭔가 약간 네네. 좋은데? 약간 네네. 그런 느낌 받은 적이 네,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연자님한테 막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노력하면 다 해결되고 막 엄청난 행복이 이 시간만 지나면 엄청난 행복이나 즐거움이 와서 나 뭐 완벽한 어른이 될 수 있을 거예요라고는 확답을 못 드리겠어요. 그치. 네,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희도 아직 다 지나보지 않았고. 네, 몰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평균 연령이 아직 20에 가깝죠? 네, 그렇죠. 그쵸. 네. 저희도 네, 따지고 네. 보면 병아리들이기 때문에. 쟤네들 때문이야. 그러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렇게 희망 고문을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치. 우리 사연자님께. 하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 이렇게 좌절하지 말고 이렇게 무쏘의 뿔처럼 묵묵히 하루하루 이렇게 온전히 살아간다면 그 속에서 뭐 제가 느꼈던 그 한 줄기 빛처럼 저를 위로해줄 그 사연자님을 위로해줄 거는 분명히 하나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전 그렇게 믿어요. 네. 이 한 줄기 빛이라는 게 또 평소에 그냥 고매님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게 왔으면은 네네. 잘 못 느꼈을 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냥 지나쳤을 건데 네네. 이게 또 그 상황이 네. 상황인 그치. 만큼 맞아요. 근데 약간 고매님이 그때를 기점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네네. 원래는 약간 약하고 여린 스타일의 사람이었거든요. 네네. 네. 상처도 쉽게 잘 받고 네.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약간 강해져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강해져서 돌아왔더라고요. 네. 단련됐죠. 어른의 세계를 조금 맛보고 돌아와서 역시. 저는 약간 그 부분 좋았던 것 같아요. 작은 희망의 불씨는 남겨두자. 네. 그 우울한 사람들은요, 진짜 끝없이 나락으로 빠지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그럴 때도 인위적으로라도 뭐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행복할 일이 뭐 하나쯤은 있을 거야라고 네. 생각하는 게 되게 큰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연자님한테도 네. 아무리 힘들어도 맞아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맞아요. 어떠한 형태로든 정말 하나하나씩 이루하면 그 어른의 모습과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다못해 너구리 뜯었는데 다시마 2개 열어. 괜히 기분 좋은 거지. 그런 행운이 없죠. 그건 진짜 요즘 대세가 소확행이잖아요. 그렇죠. 횡단보도 초록색으로 바뀌어라. 맞아요. 하여튼 네 그렇게 썼습니다. 네. 시 읽어주는 밤. 시밤을 끝으로 저희 스타일리스트가 준비한 코너 반편지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연자님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고 싶은 혹은 어른이 돼야 하는 청취자분들의 마음에도 저희의 위로가 좀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서 네버랜드로 떠난 영원한 소년 피터팬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피터팬에서 어른이 된 웬디가 그런 말을 해요. 어른이 되면 하늘을 나는 법을 잊어버린단다. 어른들은 더 이상 유쾌하고 순진하지 않거든. 날 수 있는 사람들은 유쾌하고 순진한 사람뿐이란다. 오늘 저는 웬디의 이 말을 자신있게 반박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게 유쾌하고 또 순진한 마음을 가진 어른들이잖아요. 단지 지켜야 하는 것들을 멋있게 지켜내기 위해 하늘을 날게 해주는 마법의 가루를 주머니 한켠에 숨겨두고 있을 뿐이죠. 만약 잠시 잊고 계셨다면 거기 그 왼쪽 가슴 아래 주머니 어디쯤에 있습니다. 이 모진 세상 풍파 속에서도 아이의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우리는 분명히 충분히 멋있는 어른입니다. 오늘의 반편지가 좋은 어른이들의 지침서가 되었길 기대해보며 지금까지 패널의 고운 멜로디 해루미 대본의 붕아 MC의 감성 돔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납시다. 만납시다.